작은 시골 마트 안은 한산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허리가 굽은 72살 김순애는 숨을 고르며 무거운 쌀 20kg 포대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왜소한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큰 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묵묵히 단단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사장 최영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 20kg? 뭔가 이상한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돈을 건네고는 포대를 안아들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끝내 균형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작은 체구와 대비되는 커다란 짐은 그녀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거렸다. 사장님, 저거 되파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금고에 쌓아두시나 보죠. 농담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영수는 웃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파출소 형사 박지훈이 마트에 나타났다. 영수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았다. 잠시 후 순애가 다시 나타나 힘겹게 포대를 올렸다. 움직임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말 매일 이렇게 사가십니까? 예. 하루도 빠짐없이요. 형사는 메모를 남기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길가에서 수군거렸다. 쌀을 사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범죄랑 엮인 거 아닐까? 영수는 갈등에 빠졌다. 괜한 짓을 벌인 건 아닐까 후회하다가도 혹시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박지우는 순애를 몰래 뒤따랐다. 할머니는 무거운 포대를 질질 끌며 좁은 골목을 지나 외진길 끝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멈춤은 없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창고였다. 순애는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문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수첩에 기록했다. 내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료와 함께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것은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떠먹으며 웃고 있었고 노숙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순애가 있었다. 굽은 허리로 쌀을 씻고 밥을 푸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이게 대체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밥 굽는 사람들 그냥 못 두고 보겠어요. 순애의 담담한 한마디에 의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영수가 창고로 달려왔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과 따뜻한 밥 냄새가 그를 덮쳤다. 순애는 땀에 젖은 손으로 밥을 퍼 아이들에게 건네고 있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은인입니다. 아이들과 노숙인들의 목소리에 영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수상하다 의심했던 쌀이 사실은 굶주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오열하는 영수를 보며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의심할 만도 했지요. 이 나이에 매일 쌀을 사가니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예요. 영수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 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사 역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 창고는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다. 며칠 뒤 영수는 마트 창고 한쪽에 커다란 상자를 놓았다. 상자 위에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사랑의 쌀 나눔 상자,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눠요. 처음엔 영수가 넣은 포대 몇 개뿐이었다. 그러나 곧 직원과 손님들이 하나둘 동참했다. 사장님, 저도 보탤게요. 저도요. 작은 정성이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져 전국 각지에서 쌀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창고는 어느새 포대로 가득 찼다.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 거대한 나눔으로 변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마트 앞마당은 축제처럼 북적였다. 아이들은 줄을 섰고 노숙인들은 따뜻한 밥그릇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배부른 밥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수는 포대를 나르며 웃었다. 예전에는 돈만 보던 장사꾼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이 가장 큰 보상이 되었다. 사장님, 고마워요. 아이들의 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쪽에 앉아있던 순애는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형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마을 정말 따뜻해졌네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의 축제로 번져 있었다. 몇 달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다. 마트 앞에는 사랑의 쌀 나눔 상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쌀을 두고 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 상자는 날마다 가득 찼다. 순애는 멀찍이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곁에서 영수가 낮게 말했다. 이젠 저도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며 마을을 은빛으로 덮었다. 창고 안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었고 노숙인들은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작은 공간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트 간판 옆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눔은 곧 사랑입니다. 영수는 무거운 포대를 들고 아이들 곁으로 달려갔다. 그 옆에서 순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형사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하나로 섞여 메아리 쳤다. 작은 의심이 큰 사랑으로 바뀌다.